안녕하십니까. 건강플러스 의학 전문 기자 이충원입니다. 네, 건강을 해치는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질환 집중 탐구 시간입니다. 자, 우리 몸에 어디든 혈관이 있죠. 이 혈관은 70% 이상이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막힐 때까지는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죠. 많은 병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깁니다. 심장병도 그렇고 뇌졸중도 그렇고요. 또 이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질환 집중 탐구 시간 혈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예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콩 게시판으로 질문을 올려주셔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 김치를 드리고요. 또 두 분께는 KBS 로고가 새겨져 있는 라디오 겸용시계를 선물로 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월 19일까지 열리는 미국미술 300년 전 티켓 넉 장도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질환 집중 탐구 시간 한의학 박사 한동하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혈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네. 사실 우리 건강에 있어서 혈관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혈관을 장부의 하나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하고 항상된 일을 한다 그래서 기양지부라는 이제 다른 이름을 붙였죠. 네, 그리고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진찰을 받을 때 보면 진맥을 받잖아요. 네, 근데 진맥은 손목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환자의 신체적인 컨디션을 확인하는 걸로, 그래서 혈관의 컨디션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양의학에 있어도 이 혈관이 이제 뭐 이렇게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 네, 그러면서 막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잖아요. 네. 자, 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건데, 자, 어떻게 표현을 좀 하면 될까요? 박사님께서 뭐 살찐 혈관 증후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제 없는 용어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동맥경화증처럼 이제 혈관이 살찌면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살찐 혈관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만든 이름이긴 한데요. 살찐 혈관 증후군의 이제 혈관의 컨디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맥경화도 있겠고요. 혈관 노화, 연세가 드시면서 혈관이 노화되는 것도 살찐 혈관 증후군으로도 볼 수 있겠고, 네, 혈관 경화도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요즘 혈관 경화도가 높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심하게 긴장이 되거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타나는 긴장된 혈관도 네, 살찐 혈관 증후군의 혈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면 혈액순환으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살찐 혈관 증후군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주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제 흔하게 호소하는 게 수족냉증입니다. 손발이 차갑다. 그런데 손발이 차갑다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로도 체질적인 상태로도 많이 이제 치부가 되는데, 네, 실제로 손발이 차갑다는 것은 혈액의 온도가 손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심장에서 손끝으로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네, 또 중심 체온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손발이 차갑다는 것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 혈관의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되겠고, 네. 또 저리다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리다. 네. 많이 진짜 손발 저린 분 많죠. 그렇죠. 이제 신경이 저린 것도 많은 저림증을 유발하는 문제인데, 네, 혈관의 저림증은 약간 신경과 달리 신경은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만 저린 경우가 많은데, 혈관에 나타나는 것은 양측이 대칭적으로 동일하게 네. 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서 통증도 나타나고, 또 혈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끝이 붉게 나타나야 되는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푸르게 검푸른 증상으로 피부 색깔이 죽어가는 거죠. 네, 심각하게는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중풍으로 또 생명에도 크게 지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드리고 네. 싶은 게, 예. 단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손끝이 저리고 차가운 증상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징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는 증상으로 여기셔야 될 겁니다. 네. 이 혈액순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저희가 이 혈액순환 장애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한지 거리에 나가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디 부딪힌 기억이 없는데 가끔 멍들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가 좀 모여 있다고 해야 되나? 붉은 반점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들도 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왜 생기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멍드는 것도 그냥 자발적으로 멍드는 것도 빨리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멍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뭐 아침에 봤는데 멍들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무릎에 제일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진 적이 없으니까 좀 갸우뚱하긴 한데 한 번 멍이 나면 한 2주 정도 지나도 티가 나고 잘 안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바지 입어야 되고 치마 못 입고 멍이 들면 이렇게 붉은색 멍이 든 적이 있고 그 시퍼런 멍이 든 적이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피가 뭉쳐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혈이라고. 멍이 쉽게 안 가시고 붉게 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글쎄 그거 빨리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피가 뭉쳐있으면 혈관이 막히거나 몸에 노폐물이 쌓이겠지 아무래도요. 저희 아이가 가끔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빨갛게 나서 이렇게 뭐 아프다고는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딱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을 데리고 그냥 가겠는데 아프다고는 하진 않으니까 그 걱정은 되죠. 여자아이고 하니까 또. 색깔이 약간 붉어서 하면서 크게 뭐 그렇게 크진 않고 그거는 뭐 폐 기능이 약하면은 멍이 잘 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 멍드는 거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보니까 아까 그 여자분 네. 부딪힌 적도 없고 네. 그래서 멍이 자주 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 이제 한의학에서는 네. 이제 피멍을 자전풍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자전풍. 네. 네. 또 이제 요즘 또 이제 자반이라는 한자어로도 많이 부릅니다. 네. 자반증. 음. 그래서 이제 자반은 피멍을 말하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여성분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혈관이 약해서도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네. 피멍이 들었다. 이제 보통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혈관의 취약성이 약하다. 그래서 혈관이 약한 경우는 잘 터지죠. 수부님들이 목욕탕에서 때를 심하게 밀고 나면 피멍이 생기잖아요. 네. 모세혈관이 파열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염증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혈관의 벽이 약해서 이렇게 터진 거고 그런 분들은 부딪혀도 잘 터지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혈관의 취약성을 높이고 탄력성을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이제 자녀분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녀분 다리에 딸아이 다리에 이렇게 가려움증이 없는 피멍이 있다. 요즘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이제 피멍이라는 건 붉은색인가요? 그렇죠. 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감기 이후에 후유증으로 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죠. 면역 체계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면역 세포가 자신의 혈관을 이물질로 오해를 하게 돼서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치료 대상이 되는 건데 자연 치유도 됩니다. 자연 치유도 네.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평소에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재발률을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노인분께서 연세 드신 분이 말씀하셨던 경우는 노인성 자반 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붉은색 멍하고 아까 그 질문이 네네. 푸르스름한 멍하고 좀 어떻게 다른가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발견한 시점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빨갛게 했다가 네, 처음에는 당연히 붉어지죠. 네. 모세혈관 파열이기 때문에 붉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면서 검푸르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멍이 자기도 모르게 들었을 때는 발견을 못했다가 네. 나중에 발견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제 또 하나 본다면 뭐 동맥 쪽 혈관들이 파열됐으면 당연히 붉게 나타나겠고 정맥 쪽 혈관들이 파열되면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있겠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혈액순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샵 9735 문자 메시지로 5146번 쓰시는 분은 다리에 쥐가 나고요. 네. 다리가 땡긴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65세시고요. 혹시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좀 걱정되신다는 건데요. 네.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지요? 이제 쥐가 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운동을 좀 이렇게 게을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그래서 분들. 이제 근육 경련이 쥐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손발이 차신 분들이 이제 쥐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분들은 손발이 차게 되면 특히 이제 팔보다 다리 쪽이 심장에서 더 멀기 때문에 냉증을 더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쥐가 나더라도 손가락 쪽에 쥐가 나는 것보다는 종아리 쪽, 발가락 쪽에 쥐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해결책은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유산소 걷는 운동? 운동도 네. 많이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수면 중에 쥐가 나신다 그러면 네. 될 수 있으면 수면 양말도 신으시고 방 안의 온도를 좀 높여서 주무시면 쥐 나는 것도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운동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그렇죠. 건가요? 혈관 건강을 뭐 좀 쥐나는 지키는데. 거는 실제로 이제 특정 미네랄이 부족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잘 네. 드시면서 또 이렇게 심각한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하시고 이렇게 식이 조절 잘 하시고 하시면 해결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3559번 쓰시는 분도 손이 늘 차고 네. 자다가 오른쪽 다리가 좀 저린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것도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손발이 잠가는 혈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정 이제 왼쪽 손이나 왼쪽 발, 뭐 오른쪽 발이나 오른쪽 손, 한쪽 팔이나 다리만 저리게 되면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쪽이 그렇다면 이제 혈액순환 네, 문제일 네. 가능성이 그리고 높다는 또 하나 이제 거고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구분하기 쉬운 게 혈관의 문제는 이제 저림이 있을 때 네. 만져주면 좋아집니다. 아, 만져주면 좋아지는데 네. 이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난 경우는 만져줘도 여전히 저리게 되고 또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휴식 중간에 심해집니다. 네. 자면서 심해지죠. 아,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네. 네, 그래 활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3082번 쓰시는 분은 이 손발이 찬다. 이 손발 찬 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운동 방법이 좀 어떤 게 좋을지 하는 네. 질문이에요. 이제 손발이 차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심부 체온이 전해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게 네. 유산소 운동이죠. 많이 걷는 거, 그러니까 걷는 것도 약간 빠르게 걷는 거, 가볍게 뛰는 거가 제일 좋겠고 보통 헬스클럽 가서 요즘 유행하는 운동이 이제 식스팩 만드는 운동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 근육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네. 단단하게 만들죠.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자 한다면 근육 운동만 하게 되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무산소 운동하시면 뇌출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의 압력이 커지고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뛰는 운동이나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 손발 차시던 분들 많죠. 그래서 반신욕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높여주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음식물도 따뜻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정말 임상에서 보면 중요한 게 손발이 찬 경우에 손발이 따뜻한 경우에 속이 찬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속이 따뜻한 경우는 손발이 찬 경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은 뭔가요? 먹는 거죠 일단.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핫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핫팩이나 이제 집에서도 뜸을 뜨는데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뜸 치료를 하게 되면 신부 체온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발 말초 순환을 개선시켜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서두에서 그 자반증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많다고 그랬죠? 네, 네. 다시 한번 좀 그게 왜 생기고 어떤 분한테 잘 생기고 증상이 어떤 거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이제 한의학에서도 1600년대에 이미 이제 포도역이라는 병명으로 보고가 된 질환이고요. 네. 요즘 병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환자분들이 생소해하는 게 이제 환자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생소해하시는데 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증상의 특징은 갑자기 다리에 피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혀 가려움증이 없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혈관이 파열돼서 나타나는 피멍이고 또 심해지면 관절통, 초기에는 관절통이나 복통도 나타날 수 있고 네. 신장염을 합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병적인 기전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 해서 알레르기 질환과 비슷하게 보시는데 네. 보통 알레르기 질환은 항원 항체 반응이잖아요. 외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와서 내 몸의 항체가 반응을 보이는 건데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내 몸의 특정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물질로 그렇죠. 자기 인식을 하는 몸을 거죠. 공격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게 내 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인은 쉽게 설명드리면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져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한의사로서 이제 말씀드리면 잦은 감기약, 항생제나 해열제를 투약해서 감기를 치료하는 것들, 그다음에 요즘 애들이 너무 많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들, 극심한 스트레스도 네.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면역 체계를 안정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제 그거죠. 감기 후유증으로 많이 생기는데요. 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결국 면역력을 높이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재발률이 30%나 됩니다. 어. 그러니까 마치 감기에 걸릴 정도 확률 정도로 막 재발률이 높은데 네. 관리를 잘 하시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질환 집중 탐구 시간, 오늘은 혈관 건강에 대해서 한의학 박사 한동하 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환, 원인 분석에서부터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매주 목요일 질환 집중 탐구에서 깊이 있게 알아봅니다. 네. 박사님이 혈관을 살찌게 만드는 식습관,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식습관 주로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네. 콩 게시판으로 또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 그렇죠. 질문 제가 여쭤볼게요. 탄수화물, 밥을 많이 먹어도 혈관이 나빠질 수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네, 탄수화물은 결국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밥이잖아요, 밥. 근데 이제 뭐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 밥심으로 뭐 이런다. 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그래서 문제가 된 게 한국 네.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증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 어떤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도 밥 한 고기를 먹지 않으면 고기를 먹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근데 살이 찌게 돼서 이제 비만 상태가 되면 실제적으로 지방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혈관 내벽도 이렇게 높임을 끼게 되고 네. 혈관이 경화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많이 드시면 그 지방으로 전환돼서 네, 네. 살이 찌고 혈관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맞습니다. 미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주로 혈관을 살찌게 만드는 식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건가요? 보통 이제 동물성 지방질이 제일 많습니다. 네. 포화지방산,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죠. 정크푸드라고 하는 쓰레기 음식들. 충격적인 보고가 한 번 있었는데요. 네. 미국 비만한 그러니까 인스턴트나 고기 육류를 좋아하는 10대 청소년들의 경동맥 초음파를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경동맥, 목동맥 그렇죠. 초음파. 목 쪽에 네. 가장 붉은 혈관들의 초음파를 예. 봤더니 약 40% 정도에서 40대 중년 남성의 혈관의 컨디션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네.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보통 이런 이제 혈관 건강의 주의를 성인이 돼서 걱정을 하시는데 네.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자녀분의 식습관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미 어렸을 때 청소년 때부터 그런 문제되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세팅이 된다. 프로그래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죠. 네, 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면 식이요법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이제 혈관 건강에 좋다 그러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이겠는데요. 네. 약간 맛이 매콤한 식품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 양파, 마늘, 또 이렇게 우리 생강, 네. 부추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체질적으로 이제 뭐 따뜻한 음식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맛도 약간 매콤한 것들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많은 녹황색 채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뛰어난 식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깔 있는 채소들을 많이 드시면 좋겠고 동물성 지방질 아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견과류나 올리브유, 네. 또 참기름이나 들기름, 오메가3 지방산 많이 드시면 좋겠고 보통 오메가3 지방산 섭취한다고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등푸른 생선은 이제 수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수은도 면역체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아토피, 피부염이나 남성의 성기능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 생선은 좀 자제하시고 요즘 뭐 제품으로 나와 있는 오메가3 지방산들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잘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되나요? 등푸른 생선요? 네. 이제 회식 때마다 참치집에서 회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 드시지 말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머리카락을 통해서 네. 중금속 검사를 보면 수은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음식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면역력을 높여서 좀 이 혈관 건강을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체온이 1도가 상승하면 면역이 30%가 좋아진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뜨거운 심장에는 암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심장엔 암이 없다. 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심장에 암이 없는 이유를 이제 심장은 가장 중심 체온으로 가장
가운데 있는 장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체온이 가장 높은 곳이죠. 네. 또 암이 많은 곳이 예를 들면 뭐 유방암이나 갑상선 쪽, 체외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몸은 차갑게 하는 냉증이 있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혈관 건강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집에서 반신욕도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뜸 치료도 좋겠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혈관을 좀 청소해주는 약차요법도 있다고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그 옷닭을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옷닭. 네. 이제 옷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제 우루시올 같은 페놀 성분들이 있어서 많이들 꺼려하시는데요. 오랫동안 가열을 하게 되면 휘발성 성분이기 때문에 분해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발효가 된 옷도 구할 수 있어서 옷을 이용해서 차로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옷은 한의학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기록이 되어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항암 작용도 연구가 되고 있어서 네. 면역체계를 안정시키는 데도 좋죠. 근데 차요법으로 어떻게? 차요법을 하려면 네. 옷을 잘게 이렇게 썰어서 그걸 약간 볶습니다. 약간 탈 정도로 볶아서 한 6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가열을 하는 거죠. 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옷을 타는 분들도 네. 증상을 가볍게 해서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보통 이제 80g 정도를 달여서 한 3리터 정도 결과적으로 만드는데요. 이것을 며칠에 거쳐서 커피잔 한 잔 정도로 꾸준하게 하루에 서너 잔 정도 복용하시면 되겠고 약술로도 만들어서 복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술을 만드는 술에 옷을 아까 볶은 불에 이렇게 볶은 옷을 한 달 정도 냉침을 시켜놓은 다음에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0643번 쓰시는 분은 이런 질문을 해주셨나요? 자가면역 질환에 침 치료 요법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미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이제 네. 침은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병리적인 상태를 개선시켜준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침의 치료는 이제 불통즉 통이라는 이제 이론에 따라서 막히면 통하게 하고 통증이 생긴다. 이제 통증이.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라는 네. 이론에 의해서 침은 기혈을 소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의 기와 이제 혈은 혈액순환이 되겠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데 침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의 음양의 기운을 맞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떻게 보면 면역체계가 불안정한데 결과적으로 면역체계가 안정을 찾으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SCI급 논문에도 굉장히 많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또 운동법, 또 식이요법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요즘 이제 남자 회사원들이 많잖아요. 넥타이를 많이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넥타이를 좀 푸시는 게 좋겠고. 저는 안 하고 다니죠. 저도 지금 넥타이를 안 하고 있는데요. 넥타이 때문에 뇌졸중과 이렇게 눈의 녹내장, 아나블로크스 녹내장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브레이지어를 좀 이렇게 유익 있게 좀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브레이지어 때문에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던데요. 가슴 쪽에 옆구리 쪽에 겨드랑이 쪽에 임파 순환 자극을 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옷을 조이지 말고 느슨하게 입는 게 좋겠고요. 많이 걷는 게 좋겠습니다. 가벼운 소일거리라도 해서 일도 하시고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비만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식이요법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복부 비만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긴장 상태나 스트레스 유발되는 것도 혈관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가능하면 가장 중요한 게 몸은 가능한 한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증이 있으면 관리를 잘해서 될 수 있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한동하 원장이었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학전문 기자 이충훈이었습니다.